안녕하세요. 손말TV의 수아뉴스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어 뉴스. 예, 손가락 뉴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똑같은 뜻이네요. 아, 손가락 뉴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어를 손가락을 좀 귀엽게 쓰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요, 손가락 뉴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괜찮다. 네. 예. 평소에 뉴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예, 뭐든지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만드는 거여서 지금 서로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예, 그 손말TV 만들고 있는, 야수라고 합니다. 네. 수아 이름으로 야수. 예. 네. 혹시 왜 야수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등에 털이 있다고 친구들이 야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얼굴 수아 이름을 바꿔야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등에 털이 있다. 이렇게요. 예. 정다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 요즘 안 보이시네. 도움을 바라는 신호. 무슨 일 생겼나?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혹시 야수님은 뉴스를 자주 시청하세요? 예, 저는 거의 매일 뉴스를 챙겨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방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사 정치 이슈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꼭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챙겨봐야죠. 그래서 모든 뉴스를 최대한 시간 나는 한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농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쪽 정책 자료나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챙겨보고 있죠. 저는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 인터넷에서 그냥 뉴스 간략하게 있는 거 봐요. 왜 TV에 나와 있는 그 수화 통역은 잘 보지 않지만 스마트폰 가지면서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재밌게 그러면 한번 해봐요. 네. 요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일본 정치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발제한 것 중에 똥 재팬? 아니에요. 농산물? 소녀상. 일본에서 소녀상을 없애자고 했잖아요. 예.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예술 관심이 많은데 그런 예술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어떤 건가요? 그 요번에 네, 그걸 뭐 적자는
예술가들이 화가 나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소녀상 그 폐지에 대한 반대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이 이제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민국을 침탈했던 그 과거사를 인정하는 한 일본 국민들이 있고, 대다수의 이제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본의 과거사를 없는 척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이 소녀상은 예전에 이제 성노예로 끌려간 한국인, 뭐 네덜란드인, 중국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증인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본이 그걸 부정하니까 이제 그걸 상징으로 만든 일종의 동상 도형물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싶은 세력들은 소녀상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모든 소녀상을 없애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좀 독특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표현의 부자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원래 표현의 자유는 우리 인간의 기본 권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이 검열이나 단속 때문에 전시하지 못했던 예술작품을 모아가지고 검열이나 단속 때문에 전시하지 못했던 그런 예술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전시회를 이번에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일본 정부가 막았어요. 거기에 소녀상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예술작품을 막는 것도 화가 나는데 소녀상은 과거의 전쟁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악랄한 여성을 성적으로 그러니까 약탈했던 강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행위 자체를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지우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상징물인 소녀상을 치우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여성 예술가들이 꼭지가 확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내가 소녀상이다 하는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퍼포먼스는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보고 굉장히 그게 왜 일어난 걸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게 됐네요. 퍼포먼스라는 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하는 거죠. 모션도 같이 취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은 안 하더라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행동을 보통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죠. 오늘 가서 인터넷 한번 다시 검색해봐야겠네요. 또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소녀상이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수님은 뉴스에 관심이 많다는데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이제 일본하고의 경제 무역 관계. 그래서 뭐 일본이 뭐 이런저런 반도체 부품을 수출을 안 하겠다, 우리나라한테 안 팔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하고의 요즘 그 경제 무역전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고, 또 일본 불매운동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관심이 있죠. 저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게요, 불매운동이에요.
일본과 관계 있는 거는 절대 사지 않고 일본 거면 열심히 또 친구들한테 홍보도 하거든요. 사지 말라고.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피해가 있지 않을, 우리나라의 경제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오로지 일본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런 물품,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저도 염려스럽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양쪽 다 다치잖아요. 한쪽만 뭐 일방적으로 맞는다거나 한쪽만 뭐 멀쩡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한 머리끄댕이를 잡아도 서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머리가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양쪽 다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일본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내가 졌어 하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도 싸움에 좀 그 맞대응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까를 겁내기 시작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오래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경제적인 또 전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뭐 승리를 할까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일본의 특수한 경제 구조상 우리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지 문 대통령이 일본의 그런 지금 벌여지고 있는 그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게 있잖아요. 오히려 한국에 일본이 오히려 피해가 크다. 그런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약간 그런 손해를 입히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불매운동 중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여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750만 명 정도 일본에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한 해 한 2천만 명 정도의 일본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7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본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걸어오고 있는 싸움은 너한테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물건을 안 살 거야가 아니라 한국한테 물건을 안 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회사들은 한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일본 기업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버티면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 일본이겠죠. 부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제일 큰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꼭 반도체를 왜 일본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선 안 되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죠. 뭐 스웨덴에서도 만들고 독일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싸. 절약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품을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제일 가깝게 사올 수 있어서 일본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전 세계에서 일본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아, 네, 맞네요. 뭔가 뿌듯하죠? 뿌듯. 네. 아, 진짜 갑자기 궁금했었거든요. 왜 하필 일본에서만 할까? 왜 일본하고만 그런 걸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 했는데, 아, 운송비가 싸기 때문이었네요. 네, 운송비가 싼 이유도 있고 좀 슬픈 역사도 그 이면에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난 1965년에 이제 그 보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총 8억 불, 8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이제 차관을 주는데 3억 달러는 뭐 독립축하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주면서 굉장히 악랄한 조건을 달아요. 5억 달러를 빌려줄 테지만 이 5억 달러는 무조건 일본 물건을 사는 데만 써야 한다. 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조건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한다고 어떤 큰 공장도 세우고 도로도 깔고 여러 집도 짓고 지하철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그 모든 돈을 일본 회사의 물건을 가져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일본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 회사 부품을 가져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일본과의 경제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일본이 이 패망을 하면서 물러갔지만 다시 한번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약탈하기 위한 그런 좀 나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럼 아직도 그때 준 5억 불도 다 갚지 않은 건가요? 다 갚은 거죠. 갚았죠. 아,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아, 너무 약간 막상 들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네.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에 보면 뭐 1965년 뭐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뭐 모든 뭐 일본과의 뭐 거래는 끝났다. 일본이 할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들춰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빨대를 꽂아서 정말 피를 쪽쪽쪽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네. 왜 근데 이런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건가요? 혹시 정부에서 뭐 진실을 피하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다 일본 편이.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의심을 한 다음에 의심한 내 생각이 맞구나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은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대로 믿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거짓말이 훨씬 더 쉽게 퍼지는 거죠. 진실일수록 이게 진실인지 한 번 더 노력해야 되는 그 애쓰는 힘이 들어가니까
더 멀리 퍼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상 대학교에서도 서로 경쟁을 시키고, 회사에 들어가도 서로 경쟁을 시키고, 이제 남들보다 잘하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훨씬 더 빨리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학교 교육보다 부모님들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뭐 일본이 왜 그랬는지, 일본의 지금 불매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한국당 7조 음주 심사? 김재원? 네, 한국당, 이게 뭐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거기에 김재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국회 안에. 거기 위원장이야. 네. 그런데 심사하던 날 술을 처먹고 나타난 거예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잡음이 많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안 중에 거의 한 1조 원 정도를 깎았어요. 서민들한테 필요한 돈들을. 그래서 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거노인들의 전기요금 지원하는 예산이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제 임금 보조해주는 예산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싸그리 깎은 거예요. 그게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석 달이 넘게 협조 안 해왔다가 어렵게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술 처먹고 나타나고 통과를 시켰는데 1조 원이 깎았으니까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죠. (7조라고) 돼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추경이라고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예산 큰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한 450조 정도의 전체 나라 살림살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연말에 하고, 그리고 이제 연초가 시작돼서 한 6개월 정도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여기는 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국회에 이제 이 돈을 써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걸 이제 추경이라고 하고, 그 추경이 요번에 논란이 됐던 게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군요. 만취한 상태에서 왔는데 과태료나 뭐 처벌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요? 운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하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래 저희들도 그래 좀 의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벌할 수 있게 뭔가 법이 있거나 어떤 제도가 있거나 안 그러면은 멱살 끌고 나와가지고 뭔가 좀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리가 국민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네요. 국민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예, 그럼 지영님이 가서 직접 때려줄래요? 한번 얼굴에나 봐야겠어요. 오늘 두 가지나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야수님의 설명 덕분에 진짜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특히나 일본 관련해서 불매운동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실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적이네요. 그럼 오늘 뉴스는 이대로 끝내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다음에 네, 또 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